정말 궁금한 부분이죠. 만약에 셀트리온 3사가 합병을 한다. 이 셀트리온 3사의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셀트리온 3사가 드디어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공시를 통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한다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주주들의 의지에 따라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 3사의 합병 시나리오가 수없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드디어 셀트리온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셈인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셀트리온 3사가 실제 합병이 된다면 과연 이것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합병을 가정한 상태에서 과연 셀트리온 3사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기업이 많이 오를 것인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합병을 통해서 지배구조 체제가 완성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도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배구조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을 95.5%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홀딩스가 셀트리온을 20%,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을 55%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이 3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의 개인 회사다라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자리해왔었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든 이 지배 구조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기됐던 그러한 가능성은 현재 이 상황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바로 합병을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서정진 회장이 가장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게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병 과정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많이 올라야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가치가 많이 올라야지 상대적으로 합병을 했을 때 서정진 회장의 지배력이 많이 확보가 될 것이다. 자,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었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의 주주 이쪽 측면에서 이 부분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이런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지배구조 체제가 변경이 되느냐? 먼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설립이 됩니다. 그냥 설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정진 회장이 보유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35.5%에서 24.3%를 현물 출자를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을 합니다. 원래 회사를 설립을 할 땐 현금, 즉 돈을 자본금을 얼마로 세팅을 하고 설립을 하죠. 근데 이 돈을 바탕으로 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이 지분 가치를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현물을 출자해서 설립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35.5%가 아니라 24.3%냐?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담보가치,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담보를 맡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등 때문에 서정진 회장이 보유한 전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24.3%만 출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11.2%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후에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해결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자, 이렇게 지배구조를 단순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시를 통해서 자,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한 이후에 이 셀트리온 홀딩스와 합병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주주들이 원한다면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을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다이렉트로 바로 합병한 것에 비해서 현재 이 지분 구조는 무엇이 좋으냐? 자,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을 했죠.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합병하는 자, 그런 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다이렉트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시켜서 서정진 회장의 지배력을 높인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홀딩스를 합병을 하면
최소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 합병 법인 지분을 95.5% 이상 보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셀트리온 홀딩스를 95.5%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이거는 100% 서정진 회장이 현물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5%짜리랑 100%짜리랑 합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분율은 최소 95.5% 이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향후에 또 계획이 변경된다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홀딩스 이 지분을 95.5%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자회사들을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는 나이스한 지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배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 과연 셀트리온 3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좋은 것이냐? 크게 세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사업 시너지입니다. 현재 셀트리온 3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 셀트리온이 일단 바이오 시밀러를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이 제조한 바이오 시밀러 국내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는 화학 합성 의약품을 제조합니다. 의약품이 크게 화학 합성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화학 성분을 합성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화학 합성 의약품이고 바이오 의약품은 이 생물체 이것을 기반으로 의약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바이오 의약품이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만든 바이오 시밀러의 해외 총판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글로벌 파마 업체들을 보면 이렇게 제조 법인 그리고 국내 판매 법인, 해외 판매 법인 이렇게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참 드문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합병은 같이 모아놨을 때 시너지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이오 의약품 제조, 그 다음에 국내 총판, 합성화학 의약품 제조, 그리고 해외 총판. 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합병을 해놔서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 놓으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의사결정도 빨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점이라고 예를 들면 이 셀트리온은 그냥 음식만 만드는 업체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냥 홀에다 서빙하고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파는 이런 것들이 하나 모아지는 그런 형태가 더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하면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약 한 51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벌 파마 업체와 그나마 좀 경쟁할 만한 대형 제약사가 탄생했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서정진 회장의 사실상 개인 회사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부터 어떻게든 이 지배 구조가 개편이 될 것이다. 합병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그 부분이 언급이 된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불확실성 해소 이런 측면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공시를 통해서 향후에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간외 거래에서 셀트리온은 3% 넘게 상승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의 7%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부분이죠. 만약에 셀트리온 3사가 합병을 한다. 이 셀트리온 3사의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의 주가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합병을 하면 이 3사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기보다도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셀트리온 3사의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여야 되느냐. 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 3사가 합병을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셀트리온 통합법인으로 합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합병 법인이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피합병 법인이 될 것입니다. 즉 합병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합병을 당해서 회사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 셀트리온 제약 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셀트리온의
합병 신주를 받습니다. 셀트리온이 새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에게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셀트리온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이 두 기업의 주가는 별로 재미없었다 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이 받는 셀트리온의 합병 신주는 상당히 적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이 나는 이 합병에 동의할 수가 없다. 너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지분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 무엇이냐? 합병이라든지 기업의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측에다가 내 주식을 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다. 그래서 실제 합병 공시가 나오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주주들이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그 합병은 부결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반대의 상황도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이를테면은 셀트리온 주가는 고만고만한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합병 신주의 양이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가치가 상당히 희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두 기업에 비해서 셀트리온이 상당히 저평가됐다. 나는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3사가 원만한 합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가 돼야 되느냐? 바로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동행하면서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원만한 합병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3사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사업 시너지 효과, 생산과 판매, 자,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기보다는 같이 뭉쳐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사가 합병을 하면 시가총액이 50조 원이 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글로벌 파마 업체와 그나마 좀 대항할 만한 그런 거대 제약사가 탄생을 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꾸준히 이 3사가 합병을 할 것이다. 이 지배구조 체제가 개편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 실제로 그 그림이 나옴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사가 합병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도 반대로 이 3사가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이 3사의 주가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분명히 한쪽 기업 가치가 너무나 많이 올라버리면은 나머지 그런 기업들의 주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원만한 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사가 골고루 올라야 된다. 자,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합병에 대한 밑그림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 설립이 되고 나서 1년간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에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9월 25일자 이래로 이제 설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홀딩스가 합병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즉 2021년 9월 25일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제 셀트리온 그룹사 합병한데 지배구조 개편한데 좋아지겠네? 라고 무턱대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아직까지 밑그림이고 실제 성사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남았다 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셀트리온 3사가 향후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 준비 중인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 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지 나중에 실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합병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 그룹사의 그런 가치를 결정짓는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잘 개발이 되고 얼마나 잘 팔리는지, 자,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